오늘은 민족의 얼을 담은 자랑스러운 3.1절입니다. 3.1절 특집 핫이슈 토픽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10위 키워드는 서희초 교사 인정.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산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3학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희초 A교사의 유족들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A씨의 순직 인정에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9위 키워드는 출산율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연간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태어난 아기 수는 23만 명으로 8년 만에 반토막이 났는데요. 올해는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간 0.6명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11년째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출산율 꼴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OECD 38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되는 곳은 한국뿐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위 키워드는 디도스. 국내 대표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가 디도스 공격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이란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해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사이버 공격을 의미하는데요. LCK는 29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계속되는 디도스 공격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주 잔여 경기부터 비공개 녹화 방송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판매된 29일과 3월 1일 경기 티켓은 환불 조치되며 추가 공지가 있기 전까지 LCK 경기에 대한 티켓 판매는 전면 중단됩니다. 7위 키워드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10년간 공들여온 전기자동차 개발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가 뚜렷해진 가운데 애플이 비장의 무기로 내세웠던 자율주행마저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업 철수를 결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일부 인원은 인공지능 분야에 배치합니다. 블룸버그는 27일 애플이 10년간 공들인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사업인 타이탄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이날 자동차 개발팀 해체 소식에 0.8% 상승했습니다. 6위 키워드는 카리나 열애설.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와 배우 이재욱의 열애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카리나 팬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팬덤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재욱 측은 악성 게시글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27일 카리나의 열애설이 알려진 뒤 이틀간 X의 실시간 트렌드에는 유지민은 봐라 라는 검색어가 상위권을 점령했습니다. 카리나 전용 팬 계정을 운영해온 이들 일부는 몇 분 단위로 게시물을 올리며 공개적으로 카리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팬은 너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2분 동안 나는 180개의 앨범을 사야 하는데 너는 이재욱을 사랑한 그 2분 동안 너의 진로와 팬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라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팬이 언급한 180장은 팬사인회에 당첨되기 위해 180장의 앨범을 구입했다는 뜻인데요. 팬미팅 응모권은 통상 앨범 한 장을 살 때마다 한 장 받을 수 있어 열성 팬들은 좋아하는 아이돌과 만나기 위해 앨범 수백 장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열애설의 상대방인 배우 이재욱에 대한 비난성 게시글들도 쏟아졌는데요. 이에 이재욱의 소속사 CJS 스튜디오는 29일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중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으나 온라인에서 배우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포함한 악의적 의도의 모욕적인 게시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심각한 인격권 침해 행위로 법적 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수시로 온라인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위 키워드는 은평구 8중 추돌입니다. 29일 오후 5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서시장 앞 왕복 6차로 도로에서 SUV 한 대가 차량 8대와 70대 보행자를 잇따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그는 평소 시장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노인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 중 5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부상자 8명은 현장에서 구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79세 남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4위 키워드는 푸틴.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확정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전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푸틴의 핵전쟁 위협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파병을 암시하는 데에 이어 동맹국들 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시인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 인근 고스티니 드보르에서 상하원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에 새롭게 개입하려는 시도는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대규모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 확대를 막기 위해 러시아의 핵 능력을 자주 상기시키며 경고해 왔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가 강력한 새 핵무기를 배치했으며 그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시험했다면서 러시아의 핵무기는 이제 완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차범근 회초리입니다. 한국 축구 레전드 차범근 감독이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기간 중 선수들 간 갈등으로 좌초한 축구대표팀 후배들을 위해 따뜻하고도 따끔한 충고를 전했습니다. 그는 세대 간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강인의 부모님과 내가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차 감독은 축구 선배인 나를 포함해 이강인에게 한국 축구대표팀 고유의 문화와 분위기, 정서를 가르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라면서 우리 대표팀의 손흥민과 같은 주장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지금은 선수를 가르치는 학부모들부터 우리 아이들의 품위 있는 성공,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2위 키워드는 전공의 이탈.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끝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추가로 대화의장을 열고 병원장들까지 설득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조직폭력배,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가 29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날까지 사표를 낸 전공의는 이들 기관 소속 전공의의 80.2%인 9,997명입니다. 72.8%인 9,076명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건데요.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가운데 3%에 해당하는 의사만 환자를 지키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날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3월 4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위 키워드는 3.1절입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으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요. 한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이기도 한 3.1절은 이후에도 광복을 열망하는 독립운동가들과 온 민족에게 가장 큰 기념일이자 축제의 날이었으며 중국, 미주 등의 해외 동포들 또한 3.1절이 되면 다양한 행사를 통해 민족의 독립을 염원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이날 조국 광복을 위하여 싸우다 돌아가신 애국운동가들을 추모하고 묵념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상 송수진이었습니다.